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50년 만에 달 복귀 프로젝트를 위한 미 나사의 아르테미스 1호 로켓이 다음 달 14일에 다시 발사에 도전합니다. 네. 지난 8월 29일에 첫 발사 시도가 로켓 엔진의 온도 센서 결함으로 연기됐고요. 또 9월 3일에는 두 번째 발사 시도가 수소 연료 누출 문제로 연기된 바 있는데요. 지난달 27일에 세 번째 발사 시도 때는 허리케인 이언이 북상을 하면서 결국에 발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네. 결국 아르테미스 1호는 다음 달 네 번째 발사 시도를 하게 되는 건데요. 미 나사는 4차 발사 시간대를 한국 시각으로 11월 14일 오후 1시 7분부터 69분 동안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르면 다음 달 4일에 조립동에 보관 중인 로켓을 발사대로 옮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11월 14일 발사가 성공을 한다면 우주선은 당초 목표했던 6주가 아닌 4주간의 단기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12월 9일에 지구로 귀환을 해서 태평양에 떨어질 예정입니다. 만약 이번에 4차 시도도 실패한다면 그 다음 예비 발사 일정은 11월 16일 오전 1시 4분부터 2시간, 또 11월 19일 오전 1시 45분부터 2시간으로 잡혔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시도가 한 달 뒤에 이뤄지는 건데 이번엔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소식은 뭔가요?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두 나라가 협력하고 있는 유일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우주정거장 분야입니다. 지난 5일에는 미국에서 스페이스X 로켓에 러시아 우주비행사가 탑승해서 우주로 떠났고요. 네. 또 2주 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을 통해서 미국 우주비행사가 우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상대 우주선을 이용할 수 있었던 건 지난 7월에 체결된 우주정거장 관련 협정 덕분이었는데요. 네. 국제우주정거장은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러시아는 우주정거장의 자세 제어 등 운영을 책임지고 있고 또 미국은 전원 공급 등 생명 유지 장치를 맡고 있어서 이 같은 우주협정이 체결됐던 겁니다.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국제우주정거장에서만큼은 협력이 더 돈독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러시아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2024년 이후에 우주정거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었는데요. 지금은 앞으로도 오래 협력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미국도 국제우주정거장 운영을 연장하고 러시아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색된 정세 속에서도 과학 분야에서 협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정말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3위 소식은 무엇일까요? 네, 기후변화가 해양 생물에 주는 영향을 다룬 날씨학개론 코너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최근에 캐나다 연구진이 해양 생물 2만 5천여 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멸종 위험을 평가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 이번 세기 말쯤엔 해양 생물종의 86.7%가 높은 수준 혹은 심각한 수준의 멸종 위험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멸종 위험을 겪는 종은 먹이 사슬에서 포식자에 해당할수록 더 컸다고 하는데요. 네. 인류가 즐겨 먹는 참치나 복어, 또 상어 등의 어류가 해당이 됩니다. 해외 연구진은 지난 5월에는 특히 멸종 위험이 심각했던 해양생물 10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바다 거북류와 또 고래류 등이 주로 해당을 했는데요. 네. 이 반기성 센터장은 이런 멸종 위험이 인간의 사냥 영향도 있지만 이런 어획이나 이런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물들이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또 지구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내로 막아낸다면 해양생물의 대멸종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면서 다시 한번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예. 생태계가 무너진 다음은 인간의 차례가 될 텐데요. 해법을 얼른 마련해야겠습니다.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국내 연구진이 머리카락을 두피에 심어주는 접착제를 개발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존 모발 이식술은요, 머리 뒷부분 등에 있는 모낭을 채취해서 머리숱이 고민인 곳에 옮겨 심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술은 모낭이 없는 머리카락이라도 머리에 단단히 심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카이스트 연구팀은 혀에 달라붙어서 떫은 맛을 내는 성분, 그러니까 타닌산에 의료용 실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인 고분자로 이걸 섞어서 접착제를 만들었는데요. 접착제를 가열했다가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접착력을 끌어올렸다고 하고요. 또 결국에는 피부에 모발을 부착하고 유지시킬 수 있을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실제로 사람 모발에 접착제를 묻혀서 동물 피부에 심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모발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됐다고 하고요. 관찰 연구가 진행됐던 한 달이 다 가도록 80% 이상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접착제 재료들이 아주 약간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성분들이 모두 FDA 허가를 받은 물질이고 또 모두 몸 안에서 분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할 만한 수준의 알레르기 반응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연구팀은 이식된 머리카락에는 모낭이 없어서 머리카락이 더 자라지는 않겠지만 이 머리카락이 빠지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심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최종 접착제 조성을 결정하는 등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임상 시험까지 거친다면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네, 탈모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는 소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 1위 소식만 남아있죠. 어떤 소식이 시청자들의 가장 관심을 끌었을까요? 네,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시켜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이번 주 있었죠. 앞서 다트 우주선이 지난해 11월 말에 펠컨9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됐고요. 또 2주 전에 지구에서 약 1,12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초속 6.2km로 충돌을 했습니다. 네. 미 나사는 이번 충돌로 소행성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가 기존 11시간 55분에서 11시간 23분으로 32분이 단축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의 성공 기준이었던 73초를 25배 넘게 달성한 겁니다. 나사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관측된 정보를 수집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할 예정인데요. 우주선이 운동량을 얼마나 잘 전달했는지는 물론 또 소행성에서 분출된 암석의 양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유럽 우주국이 앞으로 2년 뒤에 디모르포스로 탐사선을 보내서 현장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 나사에 따르면 지구의 주위를 오가는 소행성 가운데 지구에 충돌할 위험이 큰 소행성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 나사가 추적하지 못하는 소행성들도 수두룩하기 때문에 소행성의 지구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시험이 앞으로 있을지 모를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소행성이 날아오더라도 막을 수단이 생겼다고 하니까 왠지 든든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연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파이브 최소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